예, 우리 좌우 지체들께 사랑의 권면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출애굽기 본격적으로 율법과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구체적인 책임 규정 중에 하나로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한 경우 소유자가 져야 될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우리는 소를 안 키우는데 이 말을 지켜야 되나? 우리랑 상관없는 본문인데? 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죠. 제가 이제 인도에 살 때 거기는 하도 소가 많아갖고 그냥 도시인데도 그냥 소가 이제 상점에 들어오고 그래요. 참 거기가 오히려 소는 편한 동네일 수 있죠. 예. 근데 우리 소 보기 쉽지 않죠. 그 두 번째는 그냥 소가 사고를 쳤으면 보상해라 라고 그냥 끝내면 될 걸, 이걸 굳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자세히 적었을까? 10중 8구 그거죠. 이런 일들이 벌써 사고가 터져갖고 모세가 이제 이런 일들 수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너 보상해라.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자세하게 공정과 책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파동원 웅둥이에 소가 빠져 죽으면 그건 어떡할까요?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했을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 작은 것들을 놓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적였습니다. 스타벅스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들 가시죠,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라떼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아시죠?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딱 섞어서 먹는 게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시켰습니다. 근데 가서 독서 산매경에 빠졌어요. 책을 이렇게 열심히 봤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어요. 카페라떼를 시켜서 먹으려고 봤더니 식어서 우유층과 커피 에스프레소층이 분리가 된 겁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독서를 열심히 했으면 커피 먹을 걸 까먹었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스푼으로 이렇게 휙 져갖고 그 전자레인지 한번 딱 돌려주면 딱 맛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카운터에 가갖고 요거 좀 한번 이렇게 저어갖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안 됩니다. 해줍니다. 이렇게 정답이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주겠습니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스타벅스의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만들어줘라. 되게 친절하죠?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전에 이제 지인들이랑 갔다가 한 6,000원대에 보면 되게 과일도 들어있고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오자마자 갑자기 그때 기침이 나갖고 기침인데 제 가래가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근데 내 가래지만 내가 못 먹겠는 거야 이거. 이거. 그래갖고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난 거죠. 카페라떼 바꿔주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카운터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저차에서 이렇게 됐으니 어쩔까 했더니 다시 만들어주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여기 스타벅스에 일하는 양반들은 되게 친절한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데 가봤더니 글쎄 할까 말까, 어떤 사람 종업원은 해주기도 하고 어떤 종업원은 안 해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 집은 불친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친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스타벅스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착한 분들만 뽑아서 괜찮고 그런 서비스를 안 해준 데는 나쁜 분들만 뽑아서 그렇게 되나? 똑같죠. 사람들,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시스템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작은 구체적인 상황들도 정비되니까 스타벅스는 그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몽골에 갔었죠. 몽골에 가니까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망한 카페베네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카페베네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의 카페베네가 망하기 전에 나타난 징조가 있습니다.
카페베네가 어떤 브랜드였냐면 너무 유명인들을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던 좋은 브랜드였는데 딱 갑자기 샵이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시스템이 유지가 안 돼갖고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카페베네 가서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왜? 매장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가서 뭘 먹어야 되냐? 빙수 먹어야 된다. 빙수는 대충 레시피대로 해도 맛은 다 똑같기 때문에 가면 빙수 먹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죠. 아하, 여기 시스템이 무너져 있구나. 관리가 안 되는구나. 아니야 다를까 카페베네는 몰락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소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길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과거 규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율법과 규정과 룰을 조직에 세팅한 것과 그 공동체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게 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열심히 노력해서 해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사역해라 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사역할 때 시스템이나 룰이나 규정이 무너져 있으면은 그 사이에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 오늘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공통된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본문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임자라고 했대. 임자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의 책임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고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소유자가 소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면 그 소를 죽이고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29절에 나와 있죠. 소유주가 그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여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다뤄지며 소와 함께 소유자도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황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내가 잘 몰랐어요. 무관심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관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도 방치한 거예요. 이건 더 나쁜 거죠. 우리는 쉽게 몰랐다는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랬어? 몰랐어요. 너 근데 답답할 때 있죠. 이거 당신이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책임한 거죠. 우리는 몰랐다는 말에 그냥 방치했다가 더 큰 문제가 터지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위험이나 문제를 알고도 그걸 방치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동체나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었던 명령 중에 하나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잘 관리해라. 이걸 관리하는 거가 결국은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과 서로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작은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이 되게 작은 상황들을 놔뒀잖아요.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와전되면 결국 공동체가 대화판 싸움 하면서 마음 상하면서 떠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소는 지금의 가장 우수한 자원이죠. 그러니까 당시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부를 이끌기 위해서 기본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물이고 하나는 소였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먹으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때 우물과 소는 되게 중요했는데 오늘 그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소를 키운다는 건 뭘 의미하냐? 특별히 광야에는 물과 먹을 것이 척박하잖아요. 물과 이런 것이 척박할 때 잘 살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염소, 양, 얘네들은 그냥 냅두면 그냥 어디가 풀을 뜯어먹고 하는데 이런 광야에 첫 번째로 잘 안 크는 동물, 돼지 잘 안 큽니다. 물기가 질퍽하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잘 안 크는 동물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소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소를 왜 키워야 되냐? 소는 주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그러죠. 야,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소가 있어야 우유를 먹고, 소가 있어야 거기에서 소가
변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희 인도에 가보면 그 이렇게 변 본 거를 잘 빚어갖고 벽에다 딱딱 붙여놔요. 그러면 잘 마를 거 아니에요. 그걸 띄어. 그걸 뗄감으로 써. 잘 타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다 주잖아요. 아낌없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우리 소. 그러니까 우리 인도에서는 그를 최고의,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인도에서 상징은 뭐냐면 소 한 마리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키운다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먹고 사는데 핵심적인 기능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가정. 소 한 마리가 있으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러니까 뭐와 똑같이 신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소는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자산이었어요. 자산. 소를 잃는다는 것은 그 가정과 공동체에 먹고 사는 문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관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까 했잖아요. 소가 사고 쳤다고 소를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네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쓴다고 다른 사람들 배려 안 하는 거 하면 큰일 난다. 네가의 핵심 먹거리는 소를 죽여서라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처벌 규정인 거죠. 그냥 우리 소 한 마리 죽여라 그게 아니라, 이 소 한 마리 우리가 소 한 마리인데 소 한 마리 누구 받아서 죽여서 그러면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신경 써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한다고 회사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꽤 있어요. 제가 요즘 뭐 교회 제가 바빠서 못 옵니다. 회사 일로 바쁩니다. 용서가 돼요. 갑자기 내가 바쁩니다. 비즈니스 차 바쁩니다. 그럼 용서가 막 돼요. 사실 그게 중심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그러면 그것이 다 용서받는 시대가 되었죠.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 공동체에는 예외 규정도 세우고 피해가 가득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일반 사회학자들이 만든 이론 중에 하나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게 뭐냐면 한 도시에 한 집에 깨진 유리창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에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도시는 깨진 유리창을 관리 안 하네? 그러면 나도 한번 던져볼까? 또 깨져. 관리가 안 되네? 이거 봐라. 이런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범죄도 괜찮겠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잘 조사해보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는 도시는 그것이 결국은 이 도시가 무방비, 무질서, 그다음에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보통 우리가 해외에 갈 때 미국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뉴욕을 가보면 그 관광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타지 마라. 위험하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을 안 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안 타니까 결국 누가 탑니까? 거기에 각종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막 타는 거죠.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막 방치가 되고. 그래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지하철에 보면 안에 거의 낙서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철이 낙서를 했는데 낙서가 안 지워져. 지운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뉴욕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갖고 낙서를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낙서를 지우자마자 얼마 안 가서 범죄율이 절반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이 관리되고 있구나 라는 시스템인 거죠. 또 실험을 했습니다. 한 과학자가, 사회학자가 자동차를 2대를 중고차를 구해갖고 하나는 뉴욕의 저소득층이 사는 마을에 두고 또 하나는 스탠퍼드 대학에 잘 사는 사람들 자동차 뒀습니다. 번네트를 열어놓고 딱 뒀습니다. 뉴욕의 저소득층 사는 그 마을에 놨더니 하루 이틀도 안 가서 거기에 차 문이 열려있고 돈 될 건 다 빼가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스탠퍼드 대학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사는 데에 본네트를 열고 했더니 일주일 지나도 멀쩡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 이 차가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더 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던 그 자동차에다가 일부러 유리창을 깨트려 봤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유지가 잘 됐던 스탠포드 대학의 주변에 깨진 유리창에 있는 자동차 한 대가 있으니까 슬금슬금 뭐야 이거는 좀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범죄가 더 발생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은 작은 거를 방치한 거 있다가 도시가 무너지기도 하고 시스템이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은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면 동일하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책임 하나, 배려, 이런 거가 방치되면,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우리 일들이 뭐였어요? 누가 무슨 돈 있어요 그러면 댓글 안 달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마상 있고 나는 씹히는구나 뭐 이러면서. 근데 누구는 글 남겼는데 막 댓글 막 달아주고 그래. 근데 나는 달면 반응 안 해.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반복돼. 그러면 나는 무시당하는구나. 나는 마상 입었다. 나는 여기 떠야지. 에? 올리. 차라리 올리지 말라고 그냥 룰을 만들든지.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거에 그렇다는 겁니다. 청소, 뭐 식사, 그다음에 설거지, 교회 모임들, 이런 거에 하나가 룰이 하나씩 깨지면 거기에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 상함이 그대로 방치가 되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 출발 하나가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몰랐어요도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이거 두 가지 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 한 마리 죽은 거를 구구 절절절절절이 이런 경우에 이렇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아침에 큐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 소를 사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헷갈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상황조차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면목 아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서 충성된다. 우리는 비전을 꿈꾸죠. 열방의 회복을 꿈꾸고 선교 부흥을 꿈꾸고 14시창의 회복을 막 꿈꿉니다. 근데 그 놀라운 비전들이 성취되려면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나가느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너져 있으면 결국 우리가 내세우는 수많은 모토, 구호 이런 것들은 그냥 날아가 버릴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배려, 진짜 작은 배려, 작은 책임감 있는 행동,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놀라운 선교 부흥의 첫 출발점이 될 거란 믿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한 공동체들한테 딱 오자마자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이렇게 룰들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가 난리죠. 2024년 현재 보면 진짜 난리야. 세계 상황을 보면 진짜 난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근데 지난주에 뉴스가 또 하나 터졌어요. 이제 북한군이 글로 들어가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훈련하는 장면들이 막 찍혔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 쪽 용병으로 가게 되는 분위기가 막 조성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참 난립니다.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지역에 있는 전쟁과 분쟁을 잘 보면은 출발한 계기들은 되게 단순한 데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보면은 그게 출발점이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는 데 시작이 돼서 이거를 잘했다는 편 못했다는 편이 연대가 돼서 전쟁이 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나게 유럽에는 긴장 구조들이 막 있었죠. 긴장 구조가 있다가 한국까지 사건이 딱 터지니까 결국 큰 전쟁으로 갔다는 겁니다. 출발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할지 몰라요. 화장실 가서 물 안 내리고 나온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나만 내려. 화가 나. 화가 나서 누가 사람들 또 그랬어. 야, 또 그거 왜 안 했냐라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했어. 아니, 그치, 내가 잘못한 거 맞죠.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아, 네가 너 지금에는 번번이 그러던데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런 교회에서는 못 다니겠다. 그 판을 떼고 나와. 그러니까 첫 출발점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계기가 돼서 그게 쌓이고 해서 그 다음에 명분을 쌓죠. 아니, 제가 화장실 물 안 드린 것 때문에 삐쳐갖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모양새.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붙이죠. 아, 이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는 비전과 나의 비전이 안 맞습니다.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사실은 화장실 가는 데서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앞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도 출발은 하나의 작은 사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사실 좀 우리는 저 지역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불편한 상황이 있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냐 아니면 광화문에서 드리냐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시에 광화문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팀도 있고 아닌 팀도 있고, 그게 가는 게 맞냐 아닌 거 맞냐고 막 논쟁이 막 있습니다. 뭐 이것도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가고 안 가고는 그분의 신앙의 판단에 따라 하면 되겠죠. 근데 다른 시민한테는 이걸 되게 불편하고 갈등이라고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독교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사회적 갈등들이 막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서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서로 갈등하고 네가 옳으냐 아니냐 다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툼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상황인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배려할 것인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서 세상과 화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역적 상황도 그래요. 진주 되게 살기 좋은 도시죠.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진주도 비롯해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진주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앙시장 근처에 가보면, 우리 옛날에 가보면 그 대한동 이런 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주말에마다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기억나요? 어딘지 아시죠? 예, 차 없는 거리. 얼마 전에 가봤어요. 근데 진짜 차 없는 거리가 됐어요. 사람이 없어. 차도 없어. 가봤더니 빈 점포가 엄청나게 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 지역에 있는 학교도 몇 군데는 뭐 폐교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교들이 막 있고, 근데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이나 이런 뭐 신진주역 그쪽에서는 또 새로운 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막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여러 갈등들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할과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특별히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잘 배려할 것인가, 아유 나 몰라 그건 알아서 해 하는 무관심의 일갈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구도심의 중심에 모든 교회가 이쪽 지역을 떠나올 때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딱 중심축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되게 귀한 가치라고 보고 있고, 이쪽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우리에게 준 미션적인 책무도 있다고 봐집니다. 진주 비전교회 우리가 이제 벌써 출발한 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근데 큰 비전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챙길 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 있어서 작은 책임을 하고 서로를 돌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작은 건 뭐부터?
예, 좀 이따 식사 배분하고 설거지하고, 아이고 오늘 설거지 작년부래, 아이고 예. 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각종 목사님이 모임하자고 얘기할 때 모임 챙겨보고, 누가 좋은 글 올렸다고 카톡이 올 때 댓글 달고, 서로 배려하고, 에이 우리는 참 이거 해봤자 안 모이니까 하지 마, 오늘 오후 모임 없어. 근데 이게 싸게 하다 보면 좋거든요. 그 이게 축적축적 되면 우리는 그런 모임을 안 하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10월에 마지막 주를 달려가는 이 시점, 2달 뒤면 다시 2025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 우리 진주 비전교회에 무너져 있는 작은 시스템들 중에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것이 결국 축적축적 잘 배려할 때 결국 우리의 진주 비전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선교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이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는 믿음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비전의 선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는 작은 배려, 작은 무너진 시스템, 이것을 하나둘씩 챙겨나갈 때 이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배려와 책임을 실천할 때 바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잘 도울까 늘 고민하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제트리 고민했습니다. 우리 서로 책임집시다. 예,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배려합시다. 예. 세상의 전쟁과 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의 분쟁은 우리가 가서 용병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발점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서로 갈등 요소,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떼우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편만하게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 있는 작은 것부터 배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살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오후에 땡땡 치지 마시고 다들 모임에 참석하시고, 모임에 빠진 사람 있으면 즉각 목사님께 보고해서 목사님이 특별 관리하도록 해주시고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와 지역사회와 열방을 회복하는 귀한 도구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